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94년생 갑술생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94년생 개띠는 내년이 2021년이 되면 28세가 되네요. 20대의 후반부네요. 그죠? 이제 대충 뭐 공부도 끝내고, 군대도 갔다 오시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어떤 직장, 직업, 사회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고민을 하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나이겠죠. 그죠? 이미 진출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조금 늦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늦고, 결혼도 조금 늦죠. 그죠? 아직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 같네 보니까요. 또 그만큼 고민도 많이 있겠죠. 그죠?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지, 직장, 직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때겠죠. 또 청춘이니까 이성에 대한 고민도 있고, 아마 그 두 개가 핵심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자, 28세. 꿈과 희망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그죠? 자, 이때 꿈과 희망이 가장 많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죠. 그죠? 아직은 굉장히 막연하고 불안한 경우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아직도 갈 길도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대로. 자,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00% 너무 믿어서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거든, 정보. 굉장히 고급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보에 예민합니다. 모든 정보에 예민합니다. 모든 정보를 과감 없이 어떤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대신에 본인이 그거를 충분히 검증하고 검토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한 어떤 지혜로움이 있죠. 그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 이 운명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지금 이 나이에는 본인의 어떤 진로, 적성, 직업 등등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사주팔자 운명에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그릇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람은 자기 그릇, 베이스, 어떤 이쪽에 맞는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죠. 그죠? 무조건 돈만 많이 번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 신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뛰어난 띠, 본래 개띠로 태어났지만 갑술생, 띠가 본인 자신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보통 뭐 띠로 가지고 어떤 일 저떤 일 이렇게 뭐 성격부터 해가지고 동물의 어떤 뭐 특성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운명론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가십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운명론에서는 저 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된 어떤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더 확장하면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린 거는 내 자신이 이제 태어난 날의 천간 오행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본인 자신이 나요, 나자. 그러니까 내가 갑으로 태어났냐, 을로 태어났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 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다 다르거든요. 갑한테 다르고 을한테 다르고 병한테 달라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운명풀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하면 본인이
태어난 고유 오행이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아셔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보가 오픈되어 있죠. 그죠? 자, 모르고 계신 분들 혹시나 있으면은 본인의 생년월일시 음력 양력 구분해가지고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자막 처리를 해가 나가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10분만 보고 하면 본인 거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까지 다 보셔도 됩니다. 시간 계시면은 재미있고 도움도 됩니다. 또 공부하시는 분도 도움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아시고요. 참고로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은 적선지가의 필류 여경,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경사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갑술년에 태어났지만 같은 개띠로 태어났지만은 갑술생 개띠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재미삼아 말하는 이야기로 하면은 색깔로 따지면은 푸른색 청색개 청색개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고 뭐 개도 색깔로 따지면은 5가지가 있죠. 푸른 개, 검은 개, 흰 개, 붉은 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황금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의 가시거리니까, 그렇게 흘려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4년, 개띠가 이제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 갑으로 태어난 사람요. 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자,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 갑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상,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나무를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그 목을 상징하고 비유해요. 또한 갑목은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진취적인 성향,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 뻗어나가려는 성향, 또 어떤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끌고 가려는 성향, 이 한마디로 리더십이죠. 그죠? 리더십. 대장, 두목을 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든지 내가 대장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대의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런 쪽에 어떤 명예를 중요시 여기죠.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하고 사람이 착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갑목인데, 저 갑목이 이제 갑술년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느냐,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 같은 게 주어지느냐. 첫째는 본인의 주관 주체성이 좀 강해요. 고집이세요. 그런 쪽으로. 근데 이 주체성이라는 건 별로 좋은 거죠. 이제 중심이 있으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좀 큰 재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상 중에서 재물이 좀 크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조상 중에서 크게 재물을 이룰 수도 있고, 그게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본인이 가정 환경이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저 재물은 깨지 않고 내려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저 재물을 안 깨고 가져오지만 안 그러면은 중간에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조졌어요. 또 식복도 좀 녹복도 조죠. 녹복.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재물복이나 이런 게 주어졌어요. 큰 재물. 또한 어떤 좀 스케일이 좀 크거든요. 약간은 이렇게 재물에 대한 스케일도 좀 크고 재물뿐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물질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쪽에 약간 스케일이 크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러한 성향을 가진 갑목이, 자, 태어난, 계절에 따른 또 특성이 있거든요. 자, 갑목이, 갑술년,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는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저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추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관이 나왔으면 관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기술적으로 나서면 그쪽을 추구할 수도 있죠. 일단 내가 뿌리가 튼튼하다는 건 좋겠죠. 뿌리가 튼튼하다, 주관이 있다, 주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집도 있고 그죠? 예,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집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또한 육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육체적인 쪽에 일을 하시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육체 노동 정 안 되면 그죠? 하여튼 뿌리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태어났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갑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났대요. 갑술년 여름이라고 해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호기심,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약간은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해요. 예. 그 재능하고 연애에서 주어진,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재물하고 잘 연결이 되겠어요. 연결이 되면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상당히 능력자죠. 자, 이렇게 되면 재물운도 강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재물, 내가 재주도 있고 재물도 강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하게 되면 재물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어요. 동일한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관리, 통제, 취하기가 어려워요.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재물에 끌려가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속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능력자로 태어났지만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려는 심리가 좀 강해요. 그래서 남자나 남편한테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 약하거든요. 자, 그것을 인해서 남자와의 관계에서 조금 갈등이 올 수 있는데 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큼 잘난 사람을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잘난 사람이 잘 안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저 재능을 고급스럽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여름에 태어난 이제 간목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 라이센스, 자격, 학벌 이런 쪽이 자격이 갖춰져야 돼요. 이렇게 자격이 갖추어지면 저 능력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수준이 높은 능력이 되거든요. 어떤 사회활동도 굉장히 사회나 어떤 인간관계도 굉장히 폭넓고 다양할 수가 있는데 약간 시키면서 오지랖이 좀 넓죠, 그죠? 그런데 팔방미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오지랖이 넓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실속은 못 차리고 되고, 그죠? 잘못하면 약간 너무 천방지축이 되기도 하고 좀 가벼울 수도 있죠. 자, 이런 것을 모든 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부입니다. 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라이센스, 자기 학벌을 갖추게 되면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모든 면에서 수준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 능력도 잘 펴면서 남편을 잘 요리해가지고 일거양득, 양수겹장하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거든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에 어떤 인연이 주어졌는데 자, 이 관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관의 칼자루를 쥐고 권력을 행사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관의 종속, 애속이 되어서 말단으로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갈 것이냐, 관건이죠, 그죠? 예.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 내가 잘 살 것이냐, 그러면 내가 남자가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 될 것이냐, 예, 역시 관건인데, 자, 이 간목은 갑술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뿌리도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저 관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내 거로 만들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약간 힘이 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 관을, 권력을 내가 통제하려고 달려들 것 같아요. 내가 취하려고요. 예. 자,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 저 관을 내가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가을에 태어난 간목은 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어떤 자격 라이센스 학벌 이런 게 좀 갖추어지면은 저 관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게 될 것이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쪽이 약하게 되면은 관에 종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는 거예요. 기인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죠. 그죠? 자,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기인을 어디서 만나느냐 이게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 자격과 관련된 이쪽에 인연이 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 자격은 갖췄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연에서 주어진, 조상한테 주어진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관이 나와서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이나 권력 또한 재능이나 재주, 끼, 기술 쪽에 있으면 그쪽을 취할 수 있죠. 일단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 자격 내지 실력은 갖춰졌다고 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진로 적성이죠. 그죠? 자, 그런 일면이 있으니까 겨울에 태어난 간목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2021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상이 땡기는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은 내년에 되면은 재물 중에서도 기인의 재물이 일정한 재물, 저 재물은 일정하고 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는 월급이 안정되고 상승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관운도 좋거든요. 관이 올바른 관, 똑바른 관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직장운이 상당히 인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장을 구하는데 어떤 올바른 관, 똑바른 관, 요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죠. 그쪽에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직장을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남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이성이 어떤 기인의 이성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예.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다 마찬가지. 남녀가 내년에 이성이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는 똑바른 어떤 올바른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이성을 기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 육신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자, 간목이 내년에는, 자, 지금은 기혼자는 거의 없겠다, 그죠? 예, 없는데, 혹시 기혼자가 있다면 내년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은, 건강에는 운이 조금 막히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결혼 일찍가지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의 건강, 이쪽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예, 그 다음에는 뭐 크게 이렇게 없죠, 그죠? 아래 사람은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나이에 아래 사람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이상과 같이 간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이 을목도 자연이나 오행으로 봤을 때 목나무에 해당하는 나무. 자, 간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면 을목은 다소 작은 나무 내지 어떤 화초, 어떤 농작물, 넝쿨 식물 같은 다소는 연약해 보이는 어떤 그런 나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또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네,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을목은 현실, 실리를 중요시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 을목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면에 있죠. 그죠? 근면성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을목을 얕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을목이 약하게 보인다고 얕보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내공은 튼튼하거든요. 끈질기거든요. 을목은 또한 단단한 밧줄이기도 합니다. 밧줄로 꽁꽁 묶으면 꼼짝 못해요. 예, 을목은 상당히 생명력이 강하다, 끈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을목 또한 어떤 어질고 인자한 어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착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을목이 이제 갑술년에 태어났어요. 자, 태어나면 어떠한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굉장히 경쟁심,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질투심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떤 재물은 잘 주어졌거든요. 이 재물은 굉장히 올바르고 반듯하고 일정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 물질은 좋은데 이게 이제 조상 중에서는 한 번도 잘못하면 엎어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크게 잘 됐다가 한번 깨 먹을 수 있는 이런 건데, 그 영향이 만약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본인의 어릴 때 과정 환경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의 어떤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승부욕을 가지기 때문에 또 재물복도 있으니까, 자, 이것을 어릴 때 어떤 그런 환경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어떤 내 중요한 무기, 수단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자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어릴 때 환경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의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환경을 잘 극복하시면 얼마든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물복은 있죠. 그죠? 자, 이것을 내가 것을 끝까지 가져올지 말지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왔다 가는 어떤 그런 재물, 어릴 때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또한 저 재물이니까 숫자와 술이 뭐 현실 감각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보면은 자, 그런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과 관련된서요. 자, 이러한 을목도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갑술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의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기초가 튼튼하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예, 그것을 가지고 자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연애에서도 저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자기 주관 주체성, 고집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이냐. 자,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 그러니까 조상한테 주어진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 관이 나왔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이나 권력, 또한 어떤 재능이나 어떤 기술 분야가 나와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몸과 마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심지어는 육체를 쓰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운동도 가능하고, 심지어 육체 노동, 뭐 이런 쪽도 가능하고, 그지? 예, 그렇네요. 자, 이제,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재주, 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정력과 호기심이 많은 쪽으로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자, 저게 연에서 주어진 자기 주체성하고 결부돼 가지고 나는 내 식도로 살아갈 것이 아닌 이런 어떤 마이다스적인 어떤 프리랜서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능력을 연에서 조상한테 주어진 저 재물과 함께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자, 특히 돈 버리는 능력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된 경우는 내가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이 재물이 너무 강해지면은 내가 저 재물을 관리 통제하고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취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 따라 노예가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거든요. 아니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속성 속패 이런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공했다가 큰 게 망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 재능을 조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고급적으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죠. 자, 이게 여름에 태어나야 되면 사회성도 굉장히 활발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약간은 오지랖이 좀 넓죠. 약간은 천방지축한 이럴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절제된 능력, 절제된 사회생활, 절제된 어떤 오지랖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본인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수준이 좀 내공이 좀 높아야 돼. 그러면은 이 재능이 이 능력이 훨씬 고급화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나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남자와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남자 운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본인이 쉽게 말해 잘났죠. 예, 잘났기 때문에 잘난 남자 만나야 되는데 잘난 남자가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절제된 어떤 능력, 어떤 대인관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은데 기인은 동서양에 색속이 많이 계십니다. 예,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모시면 여러분들 운명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야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야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와 관련된 운이 주어졌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직장이나 관운과 어떤 권력이 주어진, 인연이 주어진 건 좋은데, 자, 이것을 내가 관의 권력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의 애속 종속이 되어서 말단으로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 남자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가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자, 을목이 갑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주관도 있고 힘도 있어가지고 이 관을 본인이 통제하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은 힘이 딸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쪽에서 힘을 보태주면 관계없는데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남자를 본인이 통제하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하려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본인의 힘을 좀 더 보강해야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내공을 좀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 관운이 훨씬 좋아집니다.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자분은 내가 남편 자체가 굉장히 함차 업그레이드 되죠. 그러니까 심해서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남편 복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금상첨화죠. 예.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되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태어나면 공부운, 라이센스, 자격운, 학벌운 그쪽에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기본 능력,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기본 자격은 갖춰졌죠, 그지? 내공도 있고 수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력도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연애에 주어서 조상한테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추구할 수도 있고, 재물 물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쪽에 관이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재능이나 어떤 기술 쪽에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공부운이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론가죠. 그죠? 이론가 상상력도 풍부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을목은 어떤 정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자, 을목이 신축년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스트레스네요. 전체적으로 좀 스트레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좀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또한 어떤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재물을 크게 움직이면, 돈을 움직이면은 그게 스트레스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을목은 내년에 가능하면은 저 돈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돈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투자를 한다든지 또 하여튼 동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관계 구술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남녀공이 직장운이 좀 막히거든요. 그 직장에서 내 기운이 좀 막히니까 내년 한 해는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냥 한 해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을목은 내년에 또 건강도 조금은 살피셔야 됩니다. 약간 뿌리가 상한 해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을목은 다른 또 육신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나? 네, 을목은 내년에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은 관계없구나. 큰 돈이 또 한 묶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큰 돈이 잠기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움직이는 좀 안 좋게 봅니다. 나머지 육신적으로 을목은 남자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결혼했다 그러면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운이 조금 막혀요. 또 남편 특히 건강 쪽에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혼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경가, 예, 그 정도로 챙기시면,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도 좀 챙기셔야 돼요.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안 좋고,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예, 이상 을목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오행이나 자연 상태에서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이 태양은 굉장히 밝은 광명과 따뜻한 온도, 기온을 따뜻함을 우리한테 선사하죠. 만사 만물에 태양이 없으면 만사 만물은 존재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무생물도 존재가 안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죠. 그죠? 그래서 태양은 굉장히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유용하다 보십니다. 실제 사람도 그렇다 볼 수 있겠죠. 특히 겨울이나 봄에 태어나면 더 그렇죠. 그죠? 가을도 그렇다 볼 수 있겠네요. 여름 빼고 먼저. 자, 이러한 병화는 그래서 굉장히 밝고 당냥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르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러한 병화가 이제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병화가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총명함이 동시에 주어졌네 보니까, 예. 근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측면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어떤, 파고들어서 하는 내면적인 똑똑함을 가지기 위해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내면적인 똑똑함도 있는데다가 또 학문도 같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학문은 본인의 감정, 감성에 맞는 코드에 맞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과적인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문과 중에서도 순수한 인문학 쪽 이쪽도 학문이 가능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병화가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면적으로 똑똑한 있는 총명함이 있는 데다가 또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내공이 높아지는 이런 또 똑똑함이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아주 똑똑함이나 어떤 공부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쓸모가 있을 때 어디에 쓸 것인지 예. 자, 그것을 가지고 연월시와의 관계가 유증하고 좋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죠? 자, 그쪽에 관이 있으면 권력을 추구할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것이고, 재능이나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갑목은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어떤 수준이 있다. 이렇게 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총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병화가 또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갑술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병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 어떤 자격운 이런 쪽이 좋아요. 내공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자격 내지 어떤 이 주어진 거죠.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실력이 주어진 거죠. 그죠? 예.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본래 연애에서도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 그쪽이 좀 강하게 주어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내공이 빵빵하고 수준이 높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이론은 잘 갖춰졌어요. 이론과 내지 어떤 자격증 갖춰졌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니가 중요하죠. 그죠? 단순한 이론과를 그칠 것이냐. 그러면 써야 되는데, 자, 태어난, 일이나 시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을 추구할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것이고 재능이나 기술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면은 실력과 어떤 실제로 액션 쪽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됐습니다. 아주 좋겠죠, 그죠? 자, 그릇이 못하고 시키면 용처가 이제 불분명한다든지 용처가 약하면은 단순 이론가 내지 어떤 망상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아이디어가 풍부한다 보시면 아이디어를 묻고 산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병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근본 베이스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병화가.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자,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연애에서 조상과 관련돼서 공부, 학문, 총명함도 좋아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내공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것도 쓸 데가 있어요. 용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줄을 따라갈 것이고, 재물을 취할 것이고,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취할 것이고, 재능이나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서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죠? 네. 그쪽에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용처가 좀 시원찮으면은, 근본은 베이스는 튼튼하니까 육체를 쓰는 쪽, 이런 쪽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말로 육체 노동, 이런 쪽이죠. 자, 어제는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있는 그쪽이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굉장히 통발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르고 일도 잘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사업가적인 재능도 갖춰 있다고 보십니다.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잘 타고났죠. 그죠? 그런데 자, 이 물질이란 놈은 내가 관리, 통제하고 시할 수 있어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갑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물질, 재물을 내가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업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본인이 만약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돈과 관련된 직장이나 재물을 취급하는 직장, 물질을 취급하는 이런 쪽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금융, 회계, 재정이라든지 금융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자, 이런 쪽으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하는 일꾼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잘 주어져서 예. 자, 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이 주어지는 건 좋은데 이 관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은 자, 관의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돼 가지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권력을 쓰고 휘두르는 사람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조직에 종속이 되어가지고, 내가 힘들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느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놈이 남자 운, 남자 복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것이냐, 그 관건인데, 자, 그 관건은 기본적으로 공부원에 달려있어요. 공부. 라이선스 학벌을 달렸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학벌 전문 자격을 갖추고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이 관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의 종속이 애속이 된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잘 갖춰지면은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란 존재가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 병화는 갑술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본인 뿌리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이 관을 본인이 취하려고 달라들겠네요. 달라들 수도 있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관을 충분히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관도 관이지만 남편을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남편을 요리하는 이런 쪽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남편 만나면 좋습니다. 요즘은 그런 남자도 많이 있죠. 그죠?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남자가 보조를 하는 거지. 그런 케이스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에서 말씀드린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자, 병화도 우리가 자연상태나 오행상으로 불을 상징합니다. 정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게 되면 정화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신비하죠. 저 불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저 불은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전기불이나 뭐 촛불, 우리가 실제 쓰는 사용하는 불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또한 저 정화는 굉장히 매력적인 불이기도 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정화로 태어나면 굉장히 약간 도화적인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이성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또한 저 정화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적. 우리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이나 무지를 깨우쳐주기는 지혜의 불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저런 정화는 역시 밝고, 맑고, 상냥하고, 또한 애질 바르고 애의 바른 이런 성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저러한 정화가 이제 갑술년에 태어나게 됐어요.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줬을까요? 도성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학문이 주어지네요. 공부, 학문, 굉장히 그것도 올바른 공부. 그리고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함이 또 주어졌어요. 보니까 굉장히 언변적으로도 총명하고 은행이 총명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함이 있는데다가 성장하면서도 공부를 학문을 해가지고 내공이 쌓이니까 실력이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 자, 저렇게 되면은 저 능력, 저 재능, 저 자격, 실력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죠? 물론 언변 쪽으로 가서 교육계통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이 있거든요. 말하는 쪽, 언론계통도 갈 수 있고 보니까 하여튼 저 제주꾼이 이제 능력자네요. 물론 이제 저 재능은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가 유증하면은 본인의 능력으로 잘 쓸 수가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면은 중간에 소년의 어떤 총명함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거는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다른 쪽에도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쪽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관, 권력, 내지 어떤 재능, 끼, 기능, 어쩌고 취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정화가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실력자다. 이렇게 총명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런 정화도 태어난 계절에 따른 또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어떤 자격운, 어떤 내공이 깊어지는 인연이 있는데요. 저게 태어난 조상과도 관련돼서 공부운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공부운이 중첩됐죠. 가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공이 빵빵하기 때문에, 자, 일단, 실력은 충분히 갖춰졌죠. 자, 그렇게 되면 저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 중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은 빵빵하게 잘 조졌으니까, 자, 저걸 가지고 본인이 태어난 일이나 시에 관이 나왔으면 관, 권력을 추구할 것이고,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추구할 것이고, 재능이나 기술 쪽이 잘 나왔으면 그쪽을 추구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게 금상첨화입니다. 이거는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이렇게 용체가 잘 나와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자, 용체가 좀 시원찮지 약하면은, 자, 단순한 이론가죠. 이론가, 망상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고급 백수가 될 수 있는데,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오겠죠. 그죠? 운이랑 돌고 도는 거니까. 강태공처럼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또, 어떤 실력을 쓸, 때가 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란지 이제 운을 봐야 되겠지만요. 자, 일단 정화가 봄에 태어나면 그렇고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때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같은 화의 기운이 돼가지고, 근본 베이스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연애 조상과 관련되어서 저 공부, 자격 어떤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내공이 빵빵하죠. 자, 이 빵빵한 내공을 쓸 용처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마찬가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재물이 나와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것이고,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추구할 것이고, 아니면은 재능, 기술 이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능력자가 되겠죠. 재능꾼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 아주 좋습니다. 이론과 실력을 잘 갖춰진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자, 용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 이론만 잘 갖추어진 어떤 망상가, 아이디어맨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오죠. 용체가 생기겠죠. 그죠? 사주에 없더라도 운에서도 옵니다. 자, 강태공처럼 그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쪽에 감각이 잘 되어졌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인데, 이건 한마디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는 현실의 발전, 통빠이 빠릅니다. 판단력도 빠르고, 또 일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죠. 그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재능도 갖추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정화가 갑술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뿌리도 튼튼하고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저 재물은 내가 감당을 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재물을 다루는 쪽을 하시면 됩니다. 재물이나 물질을 다루는 쪽, 금융, 회계나 재정 분야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쪽으로 직장 생활 하시면 아주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자,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관이라든지 권력이 잘 주어지면 좋은데, 내가 과연 관에 종속이 돼가지고, 관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저 권력에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칼자루를 내가 질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의 종속에 애속이 되어서 힘들게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갈 것이냐가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편 복,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죠? 예, 이 관건의 핵심은 뭐냐? 오직 공부에 달렸거든요.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에 달렸는데, 이 정화는 조상과 관련돼서 학벌은, 어떤 학문운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관을 감당하고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겨울에 태어나면 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화는 또 겨울에 태어나면 상당히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환영하는 사람. 예. 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희생봉사는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면 좋은데, 이 정화는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돼서 힘이 받침이 되니까 웬만큼 해도 관계없겠어요. 희생봉사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본인 밥그릇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몸과 마음을 항상 수성하면서, 지키면서 희생봉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정화가 내년 신축이 되면 어떤 운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자, 정화가 내년 신축이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쪽, 본인이 어떤 전문적인 쪽, 기술적인 쪽, 매니아적인 쪽으로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좀 욕심이 들어간 해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내가 잘 아는 전문적인 일을 해가지고 결과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산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어떤 심리가 내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직장 그만두고 하는 게도 들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한번 펴보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자, 정화가 갑술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가 받침이 되니까 내년에 뭐 일을 저질러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조금 힘이 약하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정화는 내년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다른 육친적으로, 하지만 이제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물이, 그러니까 현찰이, 현금의 유통의 흐름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장기는 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육친적으로 조금 애로사항 한번 볼까요? 육친에서 남녀 공예, 부친의 건강을 좀 미리미리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운시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기혼자 같은 경우는 뭐 장모님이나 할머님의 건강 이쪽이 조금 막힌 수가 있겠네요. 또 아래 사람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아래 사람이 아직 많이 있을 나이는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이 조금은 챙기셔야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을 조금 항상 체크하시면서 본인의 건강이 조금은 지체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상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도 그래요.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오행이나 어떤 자연 상태에서 어떤 땅 중에서도 어떤 큰 태산 같은 큰 산, 그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비유를 하는데, 이 무토는 굉장히 중후하고 속이 깊고 또 믿음직스럽고 이런 식이죠, 그죠? 예. 또한 믿음과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기죠, 그죠? 자, 속이 너무 깊은 나머지 애정관계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죠?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이제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어떤 게 주어지느냐 한번 볼까요? 자, 첫째는 주관이 강하네요. 자기 주체성이 있고 주관이 강한 어떤 뿌리가 강한, 그거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주체성이나 주관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어떤 관운이 주어지는데, 자, 이 관은 다소 이제 거친 거고 센 관입니다. 약간 무관계통이죠, 그죠? 군인, 경찰, 검찰 같은 이런 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좀 강한 직업, 극한 직업, 이런 쪽인데요. 자, 이것은 나한테 장단점이 다 있죠. 자, 내가 이게 극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자, 극복을 못 하게 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조상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조상 쪽에서 그렇게 크게 일어났다가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무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관은 본인이 아마도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을 잘 하시면은 상당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극복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어릴 때 월 일시와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어릴 때 가정 환경 이런 쪽이 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나 성장해서 굉장히 이거는 본인의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또 그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토가 갑술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하게 되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토가 이제 갑술년에 태어났지만,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리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자, 이 권력이란 놈은 내가 이제, 그 권력을, 주인공이 되어서 칼자루를 쥐고 내 권력을 이용을 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권력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되어, 종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한번 살아가느냐에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하고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내가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 작용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은 어디에 달려있냐? 오직 공부에 달렸습니다. 라이센스, 자기 학벌, 내가 내공이 갖춰지고 자기 갖추어지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관의 종속, 예속이 될 것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능력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관건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갑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기인을 후원자로 두시면 좋아요. 기인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으면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책 속에 위대한 기인들이 많죠. 걸어본 사람 분들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이렇게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달렸네요.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라이센스, 자기 학벌에 관련된 인연이 잘 좋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운이 좋아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내 내공이 갖추어지고, 자격이 갖추어지고, 학벌이 갖추어지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권력을 내가 조화가 잘 돼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네요. 예, 역시 관건은 공부인데, 공부는 일단 잘 주어졌어요. 네, 그렇네요.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한마디로 말해서 8, 9, 10월 달인데, 8, 9, 10월 달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내가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능력이 있는데, 자, 이 능력을 고급적으로 좀 잘 쓰려고 그러면은, 역시,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기본적으로 받침이 돼야 될 거예요. 재주는 많고, 학문적이라든지, 이런 쪽은 받침이 안 되면은, 그냥 단순 재능, 기능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죠, 이제. 자,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남편에 대해서 의지하는 기운이 좀 약해요.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올 수도 있어요. 야, 그래서 그걸 슬기롭게 잘 이렇게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공부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 자격, 라이센스, 학벌,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면 좋은데,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에. 그 부분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모시면은 여러분의 저 재능,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고급화되잖아요. 기술, 고급적으로 수준이 높아지죠. 그죠? 그러면 금상첨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또한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돈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한번 현실주의자죠. 통밥이 빠르고 굉장히 판단력도 빠르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고 이렇죠. 그죠?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사업가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지를 가능성이 있는데, 무토가 갑술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를 감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은 힘이 약할 수 있어 보니까. 그래서, 좀 세밀한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네요. 본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돈을 다루는 쪽, 금융부탕 쪽이 좋아요. 금융이라는 회계, 재정, 이런 쪽이 좋고, 또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으로 직장생활 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직장생활 하면 아주 일꾼이죠.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은 종업으로 두면 가장 좋겠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무토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무토가 첫째는 긴 어떤 동료, 동업자, 뭐 어떤 친구, 뭐 등등, 이런 어떤 동료, 자, 이런 사람과 함께 또한 어떤 성부욕, 성패욕, 어떤 이런 쪽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본인의 액션을 하려고 나오거든요.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저지르겠다 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 그만두고 내일 하겠다 나왔을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자나 남편하고 갈등, 직장하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을 펴는 거는 좋아 보이는데, 뭐, 결과에 어떻든 나는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게 되거든요. 근데 무토가 갑술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좀 힘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좀 더 세밀한 전략과 전술, 심지어는 사주의 운까지 보고 성패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에 무조건 액션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긴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까지는 않는데 그렇더라도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봄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네요. 예, 약간의 힘이 딸리 본인이 내년 무토가 내일을 밀어붙이는 건 조금 딸리긴 딸리네요. 거기다가 내년에 이제 문서운이 좀 잠기는 해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인 문서를 움직이게 잡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은 육친적으로 주의할 사항 한번 볼까요? 내년에 남녀 공리 어떤 모친의 건강이 조금은, 지체되는 해거든요. 잠기는 해니까 모친의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또 형제 간의 운 쪽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요. 정화, 경과,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건강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할머니의 건강 좀 막히는 게 있고, 남녀공이 아랫사람의 운이 좀 막히는데, 아랫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무토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이 기토는 오행상으로 자연에서 땅 중에서 넓고 넓은 대지, 대지를 상징하거든요. 자, 대지는 어머니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죠. 만사 만물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한 저 기토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희생봉사 정신도 가지고 있죠. 이제 어머니와 같이, 그죠? 자, 근데 너무 희생봉사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밥그릇 챙기셔야 되거든요. 특히 기토가 겨울에나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또 더더욱 그런 성향이 있네요. 봄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은 후에 남이 있는 거니까 챙기셔야 됩니다. 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수승한 이후에 희생봉사가 좋습니다. 자, 저러한 기토는 또한 굉장히 속이 깊고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속이 너무 깊어가지고 감정 표현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애정관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저랑 기토가 이제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졌을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관운이 잘 주어졌어 보니까 직장, 직업, 명예, 관이 반듯한 관운이 주어졌거든요. 옛날로 말하면은 벼슬, 요즘으로 말하면은 공무원.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반듯하죠, 그죠? 품행이 방자하다 하잖아요. 원리 원칙적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반듯한 직장, 직업, 안정된 생활, 이런 쪽 성격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뿌리에 해당되는 어떤 제 주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 관을 내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저 관을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와서 저게 어릴 때 집안의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자, 내 관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내 권력이죠. 자, 그러려면은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 내가 내 거로 쓸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안 좋으면은 내가 소년기에 잠깐 누렸던 어떤 그런 집안의 어떤 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수도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게 남편 이성운이 좀 일찍, 그 이성이 일찍 좀 들어왔거든요. 반듯한 이성인데, 근데 저거는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남편 이성이네요. 저 사람이. 근데 저는 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억이 오래 갑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못 잊는 어떤 그런 이성이 되기도 합니다, 저게. 근데 저게 임자가 있는 이성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자, 그러한 기토가, 자,
태어난 계절에 따른 또 특성이 있거든요. 자, 계절은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갑술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정보 내지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 관이라는 놈은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내가 그 권력을 행사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냐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서 말단으로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살이라는 게 남편은 남자 운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러면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자, 이 관건인데, 이 관건은 핵심 어디 달리느냐, 오직 공부에 달려. 공부를 죽으라고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관의 애속 종속이 될 것이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격이 갖추어지면은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관건은 공부와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기인은 후원자를 모시는 게 좋습니다.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동서양의 책 속에 위대한 기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보시가지고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랑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 운명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운이 잘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이제 내공이 실력이 좋죠. 자격이 주어졌어요. 자, 실력, 내공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은 자, 연에서 주어진 저 관운하고 잘 어울려지가지고 관 쪽으로 권력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나죠. 성취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화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일단은 여기도 여름에 태어나도 공부의 조직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조력하시면 하시면 좋겠네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초년에 만났던 저 이성하고도 연결이 잘 될 수 있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제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합니다. 야, 그러니까 사회성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네, 그러면서 연애에 주어진 이제 관을 어떻게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저 관을 깨볼 수도 있거든요. 깨고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저기 조화가 잘 되려 그러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난 재능이 잘 쓰이려고 그러면, 고급적이 쓰이려고 그러면, 역시 마치 죽으라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재능이 아주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쓰이게 되거든요. 전문가로서 성공할 가능성도 많고, 전문직 계통에 공직 계통을 가도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와 갈등 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는데 자, 내 능력도 펼치면서 남자를 잘 요리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슬기롭게 잘 요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일단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에 감각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이론보다는 현실에 밝고 통박이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고 일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재능이 다 갖춰졌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는데
되는데, 기토가 갑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이 사주는 저 관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돈을 다루는 직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재정이나 회계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내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에 어떤 직장 생활이 좋아요. 그러면 아주 일도 잘하는 일꾼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능꾼입니다. 일꾼이라 볼 수 있네요. 그러면서 공부를 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역시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도 저 재물을 좀 고급적으로 전문 자격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의 특성에서 말씀드린 거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자, 기토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 어떤 일이 일어나가 한번 볼까요? 기토가 신축년이 되면은 본인의 주체나 주관을 살려가지고 본인이 좋아하고 감정이 가고 하는 쪽에 빠져드는 쪽에, 한 곳에 몰입하는 쪽에, 몰입. 특히 전문적인 쪽, 내 어떤 매니아적인 쪽에, 어떤 전문 기술 쪽 이쪽에, 자, 몰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뭔가를 액션을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자, 기토가 내년에,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하려고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 다 마찬가지네요. 네, 약간은, 본인의 어떤, 이렇게 취미생활 쪽에 빠져드는 관계 없는데, 뭔가 직업적인 측면에서 빠져들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직장 그만둘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한 펼쳐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해서 남녀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등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요. 내년에는 좀 어떤, 이게 풍파? 내지 어떤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네요. 본인의 감정대로 한번 밀어붙여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게 강한데, 자,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시고, 자, 사주상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결과까지 보고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생각했던 만큼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년에 기토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중요한 게 편인 관계없고, 네, 오히려 뭐, 육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네요. 또 기토.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좀 애로사항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나 할머님의 건강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건강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이 좀 중요해요. 본인의 건강이 조금 신경 쓰이고 침체되는 해니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기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도 육신상, 오행상으로 자연적으로 봤을 때 경금은 금속, 내지 큰 바위. 다소 이제 강직하고 강하고 어떤 그런 이미지가 풍기죠, 그죠? 때로는 거친 면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저 경금이 사주 구조가 좋으면은, 무관계통으로 성공한 케이스 많이 했어요. 검찰, 경찰, 군인 같은 이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센 직업, 안 그러면 인내심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직업, 거친 직업, 이런 쪽, 극한 직업, 이런 쪽도 상당히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저 경금은 기본적으로 의리, 뭐 이런 쪽, 정의 이런 쪽도 추구하는 쪽이죠. 그죠? 강직하고. 자, 의리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도 중요하니까, 실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러한 경금의 속성하는 경금이 이제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 운이 좀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큰 재물.
약간 사람이 그릇이 있거든요. 경금이 본래 그릇이 약간 스케일이 있는데 저 재물도 좀 그릇이 있는 재물을 취급하게 되니까 약간 스케일이 있고 사람 그릇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저 재물은 약간 위험해. 크게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지만 또 망할 때는 잘못하면 크게 많은 재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성패의 기복이 있는데 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상 쪽에서 그게 흥했다가 그게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저거를 중요한 것은 저것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저게 본인의 나중에 어떤 큰 재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한 공부 학문도 주어지는데 자기 코드에 맞는 공부 학문이 주어졌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전문직 계통, 요즘 말하면 기술 계통 내지 이과적인 계통 내지 그쪽으로도 좀 잘 어떤 재물이 공부에 주어졌거든요. 하여튼 경금은 갑술년에 태어나면 스케일이 있고 재물도 크고 성패가 있고 본인의 감정대로 하려는 성향도 강하다 볼 수 있겠네요. 이성적인 보다는 좀 감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저것을 잘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게 나중에 내가 어떤 사회에서 크게 되는데 또 무기로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러한 경금도 또 태어난 계절에 대한 특성이 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갑술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지거든요. 자, 조상과 관련해서 물질, 재물이 강하게 주어지는데 또 재물이 강하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재물운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되면은 재물은 놓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관리 통제를 하기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 따라 노예가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속성속패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 사업 안 하는 게 좋은데, 이 경금이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좀 힘들게 보이거든요. 자, 이 재물을 고급지게 이렇게 수준 있게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격증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주어지면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뻔한데 이런 거 뭐 공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물을 내가 고급적으로 쓸 수도 있고 고급적으로 다룰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자,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일, 내지 재물 물질을 다루는 일, 내지 조직과 어떤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이쪽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금융 회계 분야는 이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순 그냥 기술 내지 어떤 기능 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원,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렇게 주어진 거는 좋은데, 이렇게 권력이란 놈은 내가 주인공에서 칼자루를 쥐고 내가 권력을 행사하느냐, 안 그러면 권력이나 조직이 애속되어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 보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인데요. 자, 이 관건의 핵심은 오로지 공부에 달렸습니다. 학벌, 라이센스, 자격, 학문, 어떤 내공, 이쪽이 잘 갖추어지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저 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의 종속, 애속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 갖추어지면은 내가 남편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관건은 오로지 공부에 달려 있고요. 또한 기인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후원자로 삼는 게 좋습니다.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책 속에 많이 있죠, 그죠?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운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운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러면 저 관에 종속되지 않고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관건은 공부와 기운에 있네요. 자, 다음은 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근본이 튼튼하죠.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운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저 재물도 내가 희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은 기복은 있습니다. 예. 또한 만약에 본인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니까 저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 관이 나와서면 관 권력을 잘 추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도 있고 뭐 또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전문적인 계통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베이스가 튼튼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네.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됩니다.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경금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쪽을 태어났거든요.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나는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랜서적인 성향도 강하다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나 남편한테 의지하려는 심리가 약하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도 강하죠. 그죠? 자, 그것을 인해서 어떤 이성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내 능력도 펴면서 남자도 슬기롭게 잘 요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자, 저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재물하고 연결되면은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있네요. 하지만 이 능력과 재물이 너무 강하면 힘이 없으면 내가 못 지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직 마찬가지, 저 능력을, 저 재능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있으면 좋겠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후원자로 만들면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의 주변보다는 이렇게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인들을 후원자로 많이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경금의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경금이 내년 신축운은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첫째 내년 신축이 되면은 내년에 문서운이 좋네요. 내년 문서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나이는 문서를 잡을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많이 지나치겠지만, 자, 집문 쓰든 땅문 쓰든 사업장 쓰든 문서운이 좋고요. 또한 시험운도 좋아요. 내년에 지금 나이가 아마 시험을 많이 볼 수 있는 나이인데요. 시험운도 좋고 어떤 좋은 소식, 좋은 정보운도 들어오고 좋죠. 기내 영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본인이 어떤 성부를 그런 해기도 합니다. 예, 성부 글을 볼만 하네요. 예, 성부를 걸면은 좋은 소식 들어올 만 하네요. 그냥. 안 그러면 또 어떤 동업자라든지 친구와 함께 또 일을 저지르는까지는 나오진 않네요. 네,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좋은 소식운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육신적으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운은 조금 힘듭니다. 직장운은 조금 막히는 해거든요. 그렇죠. 기존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운이 조금 막히는 해요. 그래서 약간 직장에서는 조금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좀 한 해 좀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육신적으로 조금 애로사항 한번 좀 만약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의 어떤 기운 내년에 좀 활동을 좀 묶이는 해거든요. 약간 정체되는 해고 그래서 어떤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녀공이 모친의 건강 그쪽도 좀 막히는 해니까 아주 미리미리 좀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경금, 본인의 건강도 조금 챙기세요. 본인의 건강도 조금 잠기는 해거든요. 지체되는 해니까 그쪽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 내년에 경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경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우리가 자연상태 오행으로 금속을 상징하는, 저 금속은 정제된 금속 내지 어떤 보석을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신금은 굉장히 깔끔하고 잘생겼죠, 그죠? 잘났습니다. 예, 또한 저 경금은 굉장히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면도 있죠, 그죠? 하지만 의리도 있고 강인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금이 보석이니까 뭐 그 정도 잘난 거는 봐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저러한 신금이 갑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게 주어지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재물이 반듯한 재물이 주어졌어요. 반듯하고 안정된 일정한 재물이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월급쟁이 재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공무원 학문운도 주어졌거든요. 공무원 학문운도 반듯하게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쌓이면서 내공이 쌓이면서 이제 어떤 똑똑함,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똑똑하다 볼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똑똑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재물과 관련된 물질, 이게 올바른 재물이 잘 주어진 데다가 공무가 주어졌으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저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권력이나 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자, 그거는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그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신금한테는. 자, 이러한 신금도 태어난 계절별에 대한 또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신금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갑술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자, 그쪽의 정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보다는 현실에 밝고 똑똑하다 보시면 됩니다. 물질이나 재물에 대한 감각도 빠르고 굉장히 통밥이 빠르죠. 예, 판단력도 빠르고 또한 일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죠. 그죠?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 사학가적인 재질을 다 갖추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지게 되거든요. 조상과 관련돼서 재물이 주어진 데다 또 재물이 주어졌어.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애속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잘못하면 남 좋은 일 시키고 속성속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무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보다는 내일보다는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장 생활도 돈을 다룬다든지 물질을 다루는 쪽이 좋죠. 그죠?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내지 어떤 금융계통이라든지 어떤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나 사무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쪽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 기능적인 이런 쪽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신금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저 재물을 내가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다루고 쓸 수 있거든요.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기가 학벌 내공이 갖춰지면 좋은데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면 공부를 더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공부를 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내가 현실에 뛰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 뭐 이론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론을 가지시고 수준이 높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 재물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또한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책 속에 기인을 후원자라고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책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책 많이 보세요. 네. 그럼 인생이 한창 달라집니다.
다음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관이나 권력, 인연이 좋은 거는 좋은데 자, 관의 종속이 되어 예속이 되어 살 것이냐,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칼자루를 내가 쥐고 주인공을 살 것이냐 다르죠. 이게 관건인데 잘못하면은 이 관건은 오직 공부 학문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과 남편의 복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남편은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가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다가올 것이냐는 관건은 역시 공부에 있습니다. 공부, 라이센스, 학벌, 어떤 내공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인을 많이 만나가지고 기인을 혼자로 해가지고 그 기인을 혼자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관건은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관에 어떤 조직에 종속에 애속되어 가지고 하기 싫은 직장 생활 스트레스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운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부와 기인에 있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저 재물과 공부도 주어졌기 때문에 저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저 재물을 감당하고 재물 쪽으로 가도 되고, 또 다른 쪽에 관이 나서면 관이나 권력 쪽으로 갈 수도 되고,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기술 쪽으로 가서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쪽에, 그러니까 태어난 이런 시에 그런 용체가 잘 나오셨으면 좋겠죠. 자, 일단은 근본 베이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본이 튼튼하다는 것은 좋습니다. 베이스가. 그게 자본이죠. 그죠? 내 육체가 자본인, 몸과 마음이 자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저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제주꾼,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다소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직장 생활보다는. 자,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조상한테 주어진 저 재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까지 만약에 주어지면은, 공부에 주어졌잖아요. 조상 쪽에서. 저기하고 조화가 잘 되면은 완전 전문가, 쉽게 말해서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라이센스 자격을 갖춘 어떤 전문직 계통, 이런 쪽으로 재능군이 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한 내가 재능을 가지고 내 재능대로 살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남자나 남편에 대한 어떤 이런 갈등감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거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될 건데 아마 잘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대로 살면서도 남편이나 남자를 잘 슬기롭게 잘 요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상첨화도 그죠? 네,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신금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 어떤 정보가 일어나냐 한번 볼까요? 자, 신축년이 되면은 신금은 내년에 상상력,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어떤 발상력, 획기적인 발상력 내지 역발상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데, 자, 이러니까 어떤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내지 아이디어 계통을 먹고 사는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구를 먹고 사는 쪽, 이쪽은 별 문제가 없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년에. 자, 문제는 이제 현실 쪽을 먹고 사는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문서운도 들어오는데 이 문서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되고, 또한 어떤 기회 속이단 정보나 소식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도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보이스피싱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공부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공부라든지 뭐 철학 공부라든지 이런 식의 내지 종교 공부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특히 종교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사이비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예, 그건 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신금은 양측면이 다 있네요. 어떻게 종사하냐.
그러니까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문제가 없는데 난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육신적으로 애로사항은 기토, 정화 뭐 큰 문제가 없는 형제간의 운만 좀 막히는 그런 게 보이고요. 육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네요. 자, 이상 신금도 내년에는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는 우리가 오행상, 자연 상태에서 물을 물 중에서도 큰 바다나 호수나 강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 자, 저 임수는 속이 깊고 깊죠. 무토와 함께. 하지만 저 임수는 속 자체는 말랑말랑합니다. 플렉시블해요. 예, 유동성 유연하죠. 그죠? 감정도 풍부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격하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죠? 또한 저 임수는 굉장히 지혜스럽고 지적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때문에 지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러한 임수가 이제 갑술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졌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아주 똑똑하네, 내면적으로요. 태어날 때부터 내면적으로 상당히 똑똑합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요. 내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 내 감정이 가는 쪽으로 나는 깊이 빠져드는 쪽이거든요. 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똑똑한 내면인데요. 저기에 이제 성장하면서 공부와 함께 결부가 되면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또 관도 어느 정도 잘 주어졌어요. 잠깐 보니까 저 관이라는 게 올바른 관, 똑똑한 약간 힘 있는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무관계통 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게 저 재능을 가지고 똑똑함을 가지고 무관계통으로 그냥 군인, 경찰, 검찰 내지 권력계통 이런 쪽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저게 내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유증하고 좋으면 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상 쪽이나 부모 쪽에서 있었던 관일 수도 있어요. 또한 임수는 갑술에 태어나면 그냥 식복이죠. 식복. 먹을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복이 있다는 것은 한 좋은 거죠. 어떻게 최고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적으로 별 문제 없이 어릴 때부터 식복이 있다는 것은 저 식복은 본인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그 음식에 대한 감각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죠? 예, 저 재능하고 저 관은 권력은 가져가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주어졌는데, 자, 그렇더라도 또 태어난 계절별 특징이 있죠. 그죠? 자, 저 임수가 갑술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뿐입니다. 네.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거니까 남편한테,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힘이 약하죠. 그런데다가 지금 조상과 관련돼서도 저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재능이 주어졌는데 이게 같이 또 재능 능력이 가중이 됐죠. 그죠? 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팔방미인이 될 수도 있고 상당한 능력자가 됩니다. 예, 대인관계 이런 것도 폭넓고 또 언변적도 뛰어날 수가 있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재주가 너무 다재다능하게 되면 이 재주 재능이 조금은 얕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약간 천방지축 내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약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절제된 재능과 발휘가 필요하고 재주가 필요하고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은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수준이 높고 고급화됩니다. 이 능력도 재능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갖추어지면 아주 이 재능은 아주 고급적으로 잘 쓰게 되거든요. 이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이 어떤 사회성도 굉장히 고급화되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갈 길을 가면서 내 능력을 펴면서도 남편을 잘 요리하는 아주 슬기로운 현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양수겹장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에 태어난 임수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또 후원자를, 긴 후원자를 많이 만나라. 긴 후원자는 책 속에 많이 있으니까 책을 죽으라고 많이 보시라. 자, 그렇네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현실에 밝고 통발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르고, 일꾼이고, 일도 잘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재능을 다 갖추었습니다. 예, 재물이 상당히, 물질이 상당히 힘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힘이 없으면 잘못하면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자, 이게 임수가 갑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힘이 좀 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물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서 재물 따라 삼천리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킨다든지 어떤 속성 속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재물을 고급적으로 내가 잘 쓰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주고 하셔가지고 내가 라이선스 자격 학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내가 고급적으로 다룰 수가 있거든요. 물질을. 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사업을 하기는 조금 힘이 약해 보입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금융부터는 금융이나 재정 회계라든지 사람이나 사물, 물질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이라든지 자, 이런 쪽에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에 종사하시면 굉장히 일꾼으로서 아주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가 열심히 돈 벌이가지고 남자에게 도와주고 나면 그게 잘못 돌아올 수 있는데, 물론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있긴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도,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 보니까. 역시 그 관건은 이 건강은 이게 재산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자, 조상과 관련돼서 저 재능, 재주가 주어졌죠. 관도 주어졌기 때문에, 저것을 본인이 잘 누릴 수 있을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가 자본이 튼튼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능력,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관도 내가 잘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지에 뭐 재물, 다른 쪽에 재물이 나와있으면 재물도 잘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끼나 어떤 재능,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서도 발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연애에 주어진 저 어떤 재능으로 관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징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임수가 내년 신축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어떤 게 있냐,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문서운이 좋네요. 네, 반듯한 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슨 문서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시험운도 좋고, 어떤 전문 자격운 시험 이런 것도 좋고요. 예, 시험운도 반듯한 시험운이고, 또 어떤 좋은 정보, 어떤 소식도 들어온 해네요. 예, 기본적으로 내년에 임수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 해입니다. 또 관운도 좋거든요. 관, 직장, 직업, 명예운도 반듯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이런 쪽이 좋거든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다 그러면 어떤 정규직 계통의 직장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인연이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러한 게 있는 반면에 주의해야 될 상은, 기존 직장 있는 분들은 기존 직장이 좀 잠기고, 좀 지체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고, 기존 직장에서 할 일이 좀 없을 수, 쉬어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 직장 때려 쉬고 새 직장 구해도 되겠다, 그죠? 그렇네. 자, 그 다음 육신적으로 조금 이제 주의할 사항인데, 자, 기혼자라 그러면은, 아직은 기혼자라 그렇게 많지는 같지는 않네요. 기혼자라 그러면은 배우자의 배우자의 건강 쪽이 조금 내년에 막히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본인의 뭐 사업이나 이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내년에, 현금의 흐름이 좀 막혀요. 좀 지체되거든요. 그런 있는도 있어요. 보니까. 기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그렇고, 기존 직장에서 월급도 좀 막히나? 그만두라는 얘기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 구하는 것도 괜찮네. 내년에 좋은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 해니까요.
자, 이상 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는 오행상이나 자연상에서 물을 물, 임수가 큰 바다나 호수, 뭐 이런 큰 대수 수를 큰 물을 상징한다면은 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비 내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생명수, 한마디로 생명수라 볼 수 있죠. 이 빗물도 우리가 만사 만물의 생명수죠, 그죠? 살아있는 유생물을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한테도 이건 빗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이 비가 없으면 무생물도 다 이렇게 풍화되어 말라 흩어지고 없어지겠죠, 그죠?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윤택함을 잊어버리죠. 자, 빗물은 만사 만물의 윤택함을 주죠, 그죠?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명수, 옛날 말하면 운물물, 겨울물, 옛날에 겨울물을 먹고 마시고 생활용수 썼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개수는 상당히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이런 식이죠. 그 말은 말하면 일복이 많다는 거예요.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니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특히 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일복 너무 많으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너무 많이 하시지 마세요. 예, 본인이 있고 나서 본인 밥그릇 챙기고 보고 본인이 있은 후에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남이 있는 거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본인을 챙기는데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시면 일복이 너무 많으니까요. 봄에 태어나도 비슷해요, 사실은. 자, 이러한 개수가 이제 갑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어떠한 정보가 좋나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게 주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태어나면서 총명하고 똑똑하네요. 언변이 말과 행동이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이것은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공부하면서 똑똑하고 내면적으로 똑똑해지는 거하고 이렇게 태어나면서 본래 똑똑한 건 다르거든요. 아주 똑똑합니다. 본래 개수가 언변이 또 있는 데다가 언변에서 굉장히 강하네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에 쓸 것이냐 중요한데, 자, 언변이 똑똑하면 그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그죠? 뭐 그게 교육계통에 써도 되고, 뭐 언론계통 가서 써도 되고, 뭐 학문 쪽, 그러니까 언론 교육이죠. 써도 되고, 뭐 대인관계라든지 외교라든지, 뭐 어떤 영업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아주 말과 행동을 해서 한 무기를 해서 쓰는 데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쪽에서 뭐 종교 쪽에 가서 설교해도 되고. 일단은 그러한 재능이 잘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관운도 주어지는데 저 관은 한번 깨먹을 수도 있겠어 보니까. 자, 이렇게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게 태어났지만은 조상 쪽에서 한번 크게 엎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한번 성패가 크게 날 수도 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그 영향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본인이 어릴 때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본인은 별로 개의치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말기는 힘듭니다. 네, 그냥 내비두세요. 네. 이미 다 지나갔나요? 자, 어떻게 보면 참 부모가 감당하기 힘들고 부모를 가르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기존 틀을 싫어하죠, 조직을, 그죠? 어떤 기본 윤리,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자, 이러한 어릴 때 어떤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 그걸 환경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자, 이 무기를 가지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얼마인지 뭐, 하고 있지만은, 재물 쪽에 있으면 재물을 가서도 이 무기를 쓸 수도 있고, 은행을, 똑똑함을, 관이 있으면 관 쪽으로 가서 쓸 수도 있고, 뭐, 애체능 쪽이나 끼나 재능을 가지고 가서 쓸 수도 있고, 다 어딘지 다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재능, 기술은, 성량은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러한 개수가,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또 있습니다. 자, 태어난 계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호기심이 많고 다양합니다.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태어난 조상과 관련돼서 그런 재능이 주어지는데 또 재능이 주어졌어요. 능력이 주어졌어요. 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재다능 재주권이에요. 이렇게 되면 재능이 가중됐죠.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팔방미인이고 오지랖도 넓고 사회생활, 대인관계도 굉장히 폭넓고 다양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좀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주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좀 얕을 수가 있고, 한 가지 집중이 안 될 수가 있고, 흩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급 재능이 안 되고, 그냥 단순 기능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인 관계도 너무, 너무 이렇게 폭넓어가지고, 너무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천방지축 할 수도 있죠. 그죠? 조금 절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절제된 재능 능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고급적으로, 능력이 올라갑니다. 수준이 올라갑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는 능력대로 살라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남자하고 운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잘났죠. 그래서 잘난 남편 만나려면 잘 안 만나지죠. 그죠? 예.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도 본인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절제된 재능, 수준 높은 재능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지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죽으라고 아주 기인을 내 후원자로 모셔가지고 붙들어 모셔야 됩니다. 이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본인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능이 훨씬 고급화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그죠? 하여튼 프리랜서로 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프리랜서 재능이 강하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내가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 무조건 공부하시고, 무조건 기인을 많이 받들어 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납니다.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이론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하죠. 통과이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일도 잘하고, 일꾼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사업가적인 재능이 다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재물이 너무 강하게 되면 본인이 이 재물을 못 지게 될 수가 있어요. 재물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재물에 끌려가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거든요. 남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있고, 속패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벌여가지고 남편 도와주고, 남자 도와주었지만,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힘이 좀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을 고급적으로 잘 쓰려고 그러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정말 일복이 많고 내 밥그릇 잘 못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밥그릇 챙겨셔야 됩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또한 갖추어지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셔야 기인을 후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인은 어디에 많이 있냐? 동생의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야, 책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많이 보시고 그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고급화되고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저 재물도 굉장히 고급 재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개수가 여름에 되면 공부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8, 9, 10월 때인데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이루어졌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있고 자격이 갖춰지죠. 예,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뿌리가, 기초가 튼튼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연애 소상한테 주어진 타고날 때 어떤 저 재능, 저거하고 잘 어울리게 되면은 아주 전문가적인 소질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갖춘, 라이센스를 갖춘, 학벌을 갖춘 어떤 그런 전문적, 어떤 은행에 뛰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계통을 가셔도 되고, 뭐 어떤 정치계통을 가도 되고, 뭐 종교계통을 가도 되고, 언론계통을 가도 되고, 네, 좋네요. 네. 역시 공부를 쪽으로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근원이 풍족하죠. 풍부하죠. 그러니까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죠. 자, 몸과 마음이 재산이죠. 네, 그게 자본이죠. 자본.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제 조상 쪽에서 주어진 재능, 언변적 재능, 똑똑함, 태어날 때 똑똑함, 저거를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아주 예체능 계통이라든지 능력 쪽, 이런 쪽, 말하는 쪽, 이런 쪽으로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스 쪽으로 가서도 되고, 그죠? 네,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 관이 나와 있으면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재물이 나와서면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자본이 튼튼하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저 개수가 신축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어떤 상황이 있나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나? 네. 상상력,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발상력이 생기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죠. 역발상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따라서 어떤 픽션을 묻고 사는 쪽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묻고 사는 쪽은 좋습니다. 남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이런 쪽. 요즘은 픽션이 돈 되는 분야도 많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가짜뉴스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냥 재미삼아 하는 픽션이 되지. 그런 반면에 현실을 먹고 사는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내년에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저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되고, 저 문서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 들어와서 변질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내년에 잡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또한 어떤 귀에 솔깃한 소식, 귀에 솔깃한 정보, 이런 쪽도 그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농담 삼아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내년에 관운도 직장 직업 명예운도 조금은 별로 안 좋거든요.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개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픽션을 먹고 사는 쪽은 별 문제가 없이 좋은데 난픽션, 현실을 먹고 사는 쪽은 조금 조심하시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내년에 큰 돈이 한번 잠기기 때문에 그 큰 돈을 가지고 문서를 잡는 자, 이제 돈을 움직이는 쪽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또한 육친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 부친의 운이 좀 막히니까 미리 좀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내년 문서운은 안 좋거든요. 내년 문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잡아서도 안 되고, 그지? 예, 그렇네요. 부친뿐 아니고 내년 모친의 건강도 조금 안 좋네요. 예, 그러니까 모친의 건강도, 그러니까 내년의 개수는 부모님의 건강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육친 관계에서는 그 정도 주의사항이 있고요. 자, 이상과 같이 개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상과 같이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1994년생 갑술생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시가의 필요여경, 적선은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